방금 소개받은 숭실대 신정섭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21대 대선에서 보수의 재편성, 윤석열 지지연합은 분열되었는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 시작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었던 일들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48.56, 이재명 후보가 47.83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제 3년 만에 대선이 일어났는데 이 결과가 좀 많이 크게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49.42 대 41.15%로 뒤집혔다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유권자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자신의 생각이나 투표 선택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의 득표수를 보면 20대 대선과 비교해서 약 13% 정도 이제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투표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이 많아졌는데 득표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실제로 기존의 윤석열 후보한테 투표했었던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마음을 바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바꿨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예상을 했고 저희가 이 데이터로도 나왔지만 가장 윤석열 후보한테 투표했었던 지지자들을 분열시킨 사건은 결국 이제 계엄과 탄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기존의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저 표 2를 보면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투표했었던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저 오른쪽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투표했었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 후보한테 투표했었던 분들한테는 거의 분열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 똑같이 매우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였다. 그것도 5점 척도로 했을 때 제일 끝에 점수를 주었는데 반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투표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다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약 한 4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투표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면 이제 탄핵에 대한 의견인데요. 탄핵에 대한 의견도 좀 마찬가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데 반해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약 40% 정도 되는 여기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탄핵이 매우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 탄핵 과정에서 그러면 여당이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었는데 이거는 일단은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들만 일단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26.9%가 반성하고 탄핵을 받아들였어야 한다. 매우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5.3%가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동의를 했죠. 즉 여당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탄핵과 계엄에 대한 입장을 보면 기존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의견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미 지난번 다른 세미나에서도 우리가 봤었던 내용인데 그럼 실제로 이게 투표 선택으로 이어졌느냐가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선택의 이러한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보기 전에 요 앞에서 그럼 얼마나 많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가 이탈을 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맨 오른쪽에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을 찍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76.8%가 이제 김문수 후보를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11.9, 이준석 8.3, 투표 안 했다 2.4, 권영국 0.6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투표 안 했다는 건 설문조사에서 상당히 작게 잡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를 찍은 사람들의 퍼센테이를 보면 거의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가 기존의 윤석열 후보에서
다른 후보로 지지를 전환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옆에 있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92% 정도가 다시 이재명 후보를 찍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11.9%가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많다고 볼 것이냐 적게 볼 것이냐는 사실 이제 조금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탄핵이나 계엄 국면에서 40% 정도가 이거를 이거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재명 후보로 넘어간 사람은 10.9%밖에 안 됐다는 것은 사실 이제 투표 선택에 있어서는 정치적 양극화가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비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단기간에 이렇게 그 투표 선택을 완전히 서로 진영을 바꿔서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3년 만에 11.9%, 약 12%가 다른 진영으로 넘어갔다라는 건 또 계엄과 탄핵이 선거 결과를 바꾸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대 대선에서 계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가 투표 선택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전 척도로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 계엄이, 이제 제가 계엄만 요것을 먼저 보면 매우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중에 98.4%가 김문수 후보를 찍었고요. 이거 별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매우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행위였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아까 한 26%, 이 정도 됐었죠. 이 정도의 사람들만 좀 투표 선택이 많이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사람들 중에 과반이 안 되는 46%만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견이 투표 선택의 일부분은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탄핵에 대한 의견인데요. 탄핵에 대한 의견도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었던 사람일수록 김문수 후보를 찍었고요.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한 경우일수록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이슈가 실질적으로 윤석열 투표자들의 분열을 불러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그러면 계엄과 탄핵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윤석열 투표에서 이탈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을 봤습니다. 근데 지역을 보면 광주, 전라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호남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이념별로 보면 당연히 자신을 진보라고 규정할수록 윤석열 후보한테 투표했던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이제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 라고 할 수가 있고, 보수라고 생각할수록 그대로 남아서 국민의힘에 투표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세대를 보면요. 역시나 이제 20대에서 이탈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20대나 30대 초중반까지의 표심을 잡았기 때문인데, 이번에 그 20대에서 이탈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나 20대에서의 이탈은 이준석 후보한테로 이제 많이 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재미있는 사실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탈률이 적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당 일체감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고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탈률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이준석과 이재명 중에서 누구한테 이탈했는지를 보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이준석한테 더 많이 옮겨갔고요.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차라리 이재명 후보한테 옮겨가면 옮겨가지 이준석 후보한테는 옮겨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웃긴 게 이준석 후보는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준석 후보한테 옮겨가는 것이 더 상식적으로 맞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보수 유권자 내부에서 나이가 연령대가 높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비호감으로 찍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슈에 대한 태도를 두 개 정도 봤는데,
하나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 특히 우리가 그 극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나 선거 조작이 있었냐라는 질문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태도를 물어봤는데 당연히 매우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선거 자체를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김문수 후보를 여전히 많이 찍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기존의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 중에 부정선거 이슈를 믿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탈을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내에서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투표 선택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건데 젠더 이슈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젠더 이슈에 대한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사용한 것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겪는 불이익이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서 태도가 동의한다부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까지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수록 당연히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 내에서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일수록 이준석 후보한테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태까지 본 건 바이베리의 애널리시스에서 사실 이제 이거를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변수들을 다 포함을 해서 다항 로진 모델을 살펴봤는데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차이, 투표 선택의 차이를 가르는 변수들을 보면 왼쪽에 저 붉은색으로 해놓은 걸 보시면 되는데요. 계엄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고요. 이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고요. 세대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거주 지역에 있어서 서울이 조금 그 대구 경북과 비교해서 좀 마이너스인데 사실 이거를 그렇게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갈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차이를 보면 계엄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 나타났는데 이념에 대한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존 윤석열 지지자 중에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한테 옮겨갔지 이준석 후보한테 옮겨가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예, 금방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대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보수 진영 내에 세대 분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젊은 세대가 이준석한테 옮겨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은 양쪽에 다 있었지만 젠더에 대한 입장에서 이번에 보수 내에서 김문수냐 이재명이냐가 갈라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윤석열 진영의 이탈을 불러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서 1000명 서울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말 전형적인 이대남 이대녀로 나와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의 정책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지금 20대 30대 초반 정도까지의 남성들 지지가 주 대상인 것 같은데 젠더 이슈가 계속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